안녕하세요, 루정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제 사고 언제 팔지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트윗 내용을 보면요. 당신이 믿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몇 개의 회사의 주식을 사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제품과 서비스가 나빠졌다고 생각할 때 이 주식을 팔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졌다고 함께 공포에 빠지지 말라고 주문을 하면서 내 조언대로 하면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합니다. 시장의 패닉 상태와 이걸 잘 견뎌야만 하겠고요. 악재의 악재들이 겹쳐서 이번에는 시장의 패닉이 세게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이들 겪었잖아요. 그죠? 패닉셀 날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항상 상승장이 또 오고 또 그걸 지켜만 봐왔었고요. 그것도 힘이 드신다면 투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3년에서 5년짜리 적금을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해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해오던 멘탈 관리법이고요. 롱텀으로 들어가는 종목은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적금 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를 매수를 하면서 3년 후에 매도를 한 종목도 있었고요. 5년 후에 매도를 한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적금을 딱 들었을 때 중도에 해지를 하면 손해를 보듯이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가지고 계시면 뭐 이렇게 지가 안 올라가고 계속 이 자리에 있을까요? 장기 투자라는 것은 처음 한 번이 어렵지 한번 해보시면 다른 종목도 장기 투자를 해볼까 먼저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단기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하겠고요. 그래야 주식시장에서 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데일리 투자도 가끔 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매도를 할 시에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분봉을 보면서 최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연습을 좀 해두셔야 되겠고요. 뭐든지 적절히 해보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 루시드를 장기 투자를 마음 먹은 이상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요 5월 13일 금요일에 독일 루시드 스튜디오에서 열릴 유럽 최초의 그랜드 오픈을 주최를 합니다. 근데 13일에 금요일이네요. 네. 첫 유럽에 위치할 스튜디오는 과연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고요. 뭐든지 첫 인상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어 놓고 많은 미디어 매체에서 좋은 내용이 쏟아져 나와 준다면 유럽에서의 성공적인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겠습니다. 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드렸던 부분입니다. 본의 아니게 투표로 진행이 되었고요. 라구나 세카에서 진행을 한 루시드 프로토타입 차량입니다. 2020년에 공개가 된 영상을 먼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Good luck, David. Thank you. Roger that. Thank you. Bye-bye. 그래서 2020년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들추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요. 그때 당시에는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를 능가하는 루시드 에어 트라이모터 프로토타입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었었고요. 루시드의 고성능 프로토타입은 4분의 1마일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테스트 차량에는 3개의 좌석이 없었다고 말을 했는데 이번에 소개된 차량에서는요. 좌석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핸들도 보시면 기존 루시드 에어 핸들 모양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테스트 차량이기 때문에 계기판 모니터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옥탄 레이스 가스를 주입을 시킨 채 레이스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4분의 1 마일 레이스 기록은요 9.245초가 나왔었습니다. 이 당시에 일론 머스크는요 테슬라 로드스터가 2초도 안 되어서 60마일에 도달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검증도 되지 않은 루시드의 기록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루시드의 트라이모터 추정치는요 2010 홀스파워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타이어는 피렐리 P0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전면은 285, 후면에는 325를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히는 트라이모터라는 공식적인 내용은 없었지만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루시드 에어와는 약간 다릅니다. 전면부는 루시드 에어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이렇게 윙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양산이 된다면 전면부 윙은 없는 채로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를 보시면 이건 뭐 그냥 말이 안 나옵니다. 딱 봐도 세단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난 그냥 고성능 슈퍼카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포르쉐랑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멋지긴 합니다. 네. 뒷부분에 윙이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내연 기관인 관계로 배기구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단부를 보시면 루시드와 약간 비슷합니다. 이것이 바로 슈퍼카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말을 해주고 있고요. 루시드도 비슷한 하단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뭐 슈퍼카다. 이제 뭐 EV 슈퍼카 시장은 내가 접수를 하겠다 이런 포스입니다. 사실 저는 후면부를 보는 순간 딱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가지고 싶다. 사고 싶다. 실적 발표에 신모델을 공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의 초점은 아무래도 1분기 생산 대수와 딜리버리 숫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에서 계약을 한 부분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20대의 드림 에디션이 이제서야 완료가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요, 타격이 약간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지난 4분기에 이미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늦어도 1분기에는 끝났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이 부분도 적지 않은 타격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비티와 퓨어 모델 부분이 앞으로 어떠한 비전으로 제시가 될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그랜드 투어링 모델이 주력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생산량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요. 퍼포먼스의 첫 모델이 생산이 된 만큼 이 역시도 안정세를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루시드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안정세를 접어들 때 그때 루시드의 고성능 차량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고성능 차량을 선보인다고 하더라도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루시드가 회복하는 시기에 동시에 터져준다면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괴물 슈퍼카를 잘 준비해서 기업이 안정권으로 들어서고 크게 한번 EV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변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기술적 반등이 나와 주어서 금요일에 충격을 조금이나마 회복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의 시작입니다. 주식을 떠나서요. 하시는 모든 일들이 평온하게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5월달도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오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